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도쿄올림픽에서 연이은 졸전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도쿄 대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서 참담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바로 8월 7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 결과, 그리고 이번 대회 최종 대진표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 동메달 결정전에서 6대 10으로 패했습니다. 8월 4일 일본과의 승자 준결승, 그리고 5일 미국과의 패자 준결승에 이어서 7일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패하면서 한국 야구는 메달 사냥에 실패,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8월 6일 금요일 제가 문화일보 지면에 썼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썼을 때만 해도 설마 동메달 결정전에서 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죠. 정리를 하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적 7경기 3승 4패, 6개 팀만 참가한 이번 대회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운영됐죠. 쉽게 표현하면 2번 지면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는 이 방식인데, 한 번 지더라도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 우승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이 4패를 당하고도 동메달 결정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은 4위였죠. 제가 2007년부터 야구 기자를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한 경기, 그리고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거는 제가 제가 기자하고 나서는 처음 읽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도쿄올림픽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대회였다라고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벌어진 세계와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수도권 한 구단의 단장의 말도 이랬는데요. 리그 수준이 떨어진 것을 다시 확인한 대회였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06년 초대 WBC 대회에서 4강에 오르면서 아시아에서 야구를 좀 하는 나라에서 야구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WBC 4강, 그리고 2015 프리미어십이 초대대회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2016년 이후 한국 야구, 2017년 WBC에선 2013년 대회처럼 1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2019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는 일본과의 2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새삼 벌어진 격차를 느끼게 되죠. 그래도 늘 일본을 만나면 잘했자라는 공식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 등 야구 강국과의 벌어진 격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경기력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어찌됐건 한국은 이번 대회에 프로 정예 멤버를 내보냈죠.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24명의 올해 연봉 합계 111억 7,500만원, 평균 연봉은 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수 아래로 평가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졸전을 펼쳤죠. 한국 야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팀 타율은 3할 1위로 대회 참가국 중 1위입니다. 하지만 허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수 아래의 마운드를 가진 이스라엘과의 2경기를 빼면 어땠을까요? 팀 타율은 2할 6푼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운드 사정은 더 심각한데요. 이번 대회 팀 평균 자책점 5.34로 리그 전체 4위, 전체 참가국 중 4위입니다. 한국 야구 이번 대회 순위와 딱 같습니다. 한국 투수들이 내준 안타 54개인데 뒤에서 2등입니다. 최약체 이스라엘이 57개로 1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한국 투수들이 실점 35 자책점을 내줬는데 6개 대회 참가국 중 꼴찌의 성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한 단장의 말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것은 원태인, 양의지, 강백호 등 올해 우리 리그를 씹어먹는 최고의 선수들이 무기력하게 도쿄올림픽에서 무너지는 모습. 결국
예, 그냥 리그 수준 차이, 예, 한국 야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가 금요일에 쓴 기사입니다. 예, 패하고도 실책하고도 웃는 모습. 예, 일본전에서 양의지 선수 타석에서 예, 파이팅을 외쳤지만 곧바로 쑥스럽다는 듯이 묘한 웃음을 짓죠. 양궁 대표팀의 김재덕 선수,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고 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파이팅! 예, 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점수 차가 뒤져 있는 덕아웃,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비교되는 경기가 있었죠. 예. 아무래도 올림픽 무대는 다양한 종목이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트에서 싸우는 선수는 물론 벤치에서 앉아있는 선수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목이 타시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분위기를 띄우던 예, 그 팀 여러분 예, 여자 배구 대표팀이었죠. 예, 여자 배구 대표팀과 우리 대표 야구 대표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피는 일도 일어나죠. 8월 7일 동메달 결정전 6대 10으로 뒤진 덕아웃 모습인데 강백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고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 그리고 대다수 야구 팬들은 입상, 메달 3개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요. 격려와 응원까지 전달합니다. 그러나 야구 대표팀은 산만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모습이 대표적이었겠죠. 특히 투지 없는 무기력한 경기력, 예,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경문 감독이라는 자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그리고 이해 못할 선수단 구성, 그리고 올드한 야구까지 결국 김명문 감독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령탑 자리에서 초라하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경문 감독 대회 기간 내내 부진했던 주전포수 양의지 그리고 오재일 선수를 일본과의 준결승전까지 5경기 연속 고집했습니다. 양의지 선수 그리고 오재일 선수는 빠른 공에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노출했죠. 자, 이렇게 팬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미국전에서는 둘을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강민호 선수를 포수, 또 외야수였던 김현수 선수를 1루로 기용합니다. 물론 김현수 선수는 LG에서도 1루를 봅니다. 이렇게 반전을 꾀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간 뒤였죠. 그리고 프로에서 2루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재균 선수를 1루로 써버린 것. 예. 스윙이 큰 강백호 선수를 입원해 놓는 등 제 기준에서는 다소 좀 이게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조상우 선수.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의 불펜 운영은 정말 낙제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조상우 선수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조상우 선수 7경기에서 6경기, 7경기 중 6경기에 등판했죠. 투구수는 6경기에서 146개. 한번 6으로 나눠보면 6, 22, 64, 24개 정도를 던졌죠. 6번의 등판에서 5차례나 멀티 이닝이었습니다. 김 감독의 판단, 위기 상황에서 조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 한 박자 늦은 투수 교체, 뭔가 계속 뒤를 기다리는 이런 느낌. 불펜 에이스인 조상우 선수만 결국 밀고 나가는 너무나 올드한 과거 야구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선수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앞서 김 감독은 최종 엔트리 구성부터 이해 못할 행보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올해 34경기에서 8개의 홀드, 3개의 세이브, 평균 자책점 1.04로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떠오른 하나의 강재민 선수, 그리고 올해 전반기 20개 홈런을 때려 이 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정 선수를 엔트리에서 뺐습니다. 전문 불펜 투수 대신 선발 투수들을 대신 대거 뽑았죠. 생소한 위치에 기용된 선발 투수들, 아웃카운트 한 개도 못 잡고 3실점한 투수도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선수를 뽑겠다고 선발 원칙을
여러 번 강조했던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너졌고요. 쓰던 선수만 쓴다, 본 선수만 쓴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야구는 결과론입니다. 예. 대회 기간 내내 다른 선수들, 즉 이 선수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표팀이 경기를 본 모두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감히 장담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 13년 전이죠.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경문 감독 제가 NC 담당을 좀 오래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더그아웃에서 김경문 감독과 함께 보냈고 다른 야구 담당 기자들과 함께 사석에서 김경문 감독과 몇 차례 만나서 술자를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성근, 김인식 감독 등과 장울결은 올드보이의 마지막 세대.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됐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2번의 준결승을 마친 뒤 멘트를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4일 일본전을 마치고는 내일 경기도 생각해야 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미국전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 미국과의 준결승을 마친 뒤에는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멘트는 와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뒤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이 멘트를 했다고 조지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굳이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앞뒤 관계가 어떻든 간에 김경문 감독이 실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팬들이 김경문 감독한테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의 말이었는데요. 궤변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쿄올림픽에서 이번 대표팀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전력 분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전은 나름 잘했습니다. 일본 선발 야마모토 선수, 우리 타자들이 타석에 바짝 붙어서 야마모토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는 뭔가 우왕좌왕하면서 끌려갑니다. 전력 분석에 맞춰서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후반에 역전을 만들어내는 승리 공식이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준결승전, 여러분, 예선 2차전도 그랬고요. 조별리그, 철저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모습이었죠. 미국의 마이크 소시아 감독의 명장이죠.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 선수들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더 집중적으로 잡아당깁니다. 시프트를 쓰는데도. 그리고 선수들 멘붕이 오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미국 대표팀을 보면 우리 타자들에 대한 타구 성향을 모두 파악한 눈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은 어땠을까요? 일본만 잡으면 돼. 일본만 잡으면 금메달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얕보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너무 일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저는 계속 들게 됩니다.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물론 KBO는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선수들의 영상 자료를 찾아서 선수들의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아주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보는 거랑 전체적으로 이 미국과 도미니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전력 분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 되진 않았겠죠. 물론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에서는 이의리, 김진욱 등 20살 기대주 투수들의 활약, 고용표라는 좋은 에이스 투수 자원의 발견, 이정우, 김혜성 등 향후 대표팀 기둥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의 발견 등 돌이켜보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안들이 상쇄할 수 있는 파이는 너무 적습니다.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NC, 키움, 하나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후 NC와 KT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가슴이 정말
고구마를 한 100개 먹고 사이드를 뭔가 안 먹은 이런 꽉 막힌 졸전으로 또다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자, 오는 10일 프로야구 후반기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여러 악재로 인해서 팬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후유증이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한국 야구는 다시 2루가 됐습니다. 한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런 결과 이런 참사를 불렀는지 반드시 되짚어야겠습니다. 저 역시 야구 기자, 야구 전문 기자로서 이 펜을 들고 한국 야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